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한번 또 경제 기사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저께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경제신문을 보는데 은행으로 역무늬모부 비투 사라지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딱 보니까 이제 5대 은행 12월 요금을 예금 잔액이 이제 한 달 새 10조가 늘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역머니무브. 머니가 이제 무브한다. 역으로 무브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막 왔다가 다시 막 거슬러 간다 그런 얘기인데 은행에서 나왔던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정돼 있는데 막 돈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돈이 막 부동산 주식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역으로 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있는 돈이 역으로 이 돈이 무브한다. 은행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야 이거 아파트 가격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면 아파트 가격에 정말 치명타예요. 왜냐면 뭐 아파트가 뻔한데 거기 개수가 아파트 10개 있는데 돈이 예컨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있다가 돈이 쭉 빠져나가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저는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그러면 약간 전조증상? 아파트 가격 하락의 전조증상인가? 라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거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기사가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핵심이냐면요. 요금을 예금. 지난해 12월 블러블러 해서 요금을 예금 잔액이 9조, 10조가 늘었다. 요금을 예금 잔액이 659조로 전월보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12월이니까 2021년이죠. 지난해 2021년 11월보다 10조나 요금을 예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요금을 예금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지갑 같은 거예요. 내 지갑.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뽑아올 수 있는 돈. 아무 때나 가서 또 넣고 완전 내 지갑이거든요. 지갑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처럼 돈 갖고 다니면 잃어버리니까 그냥 내 지갑 대신에 넣어놓는 그런 개념이 요금을 예금인데 그러면 이 기사의 얘기가 뭐냐면 역머니무브라고 하면서 그런 내 지갑 같은 요금을 예금이 막 늘어나니까 아파트나 이제 주식에서 돈이 글로 꽂혀서 다시 말해서 그 내 지갑 같은 요금을 예금으로 꽂혔으니까 아파트값 떨어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아파트에 했던 돈들이 역으로 머니가 무브하면서 내 지갑 같은 요금을 예금으로 들어갈까? 라는 이유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또 제로금리 시대 막 내리고 수신금리가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8월, 11월 2차례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올려서 1%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아파트 살까 주식 살까 하다가 아파트 주식 힘들어. 아니 뭐 은행에 넣어놔도 예컨대 막 3% 4%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나 은행 갈래.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에 했던 돈이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은행으로 가도 요금을 예금으로는 안 가요. 요금을 예금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수시 입출금 예금 통장, 우리들이 흔히 쓰는 뭐 월급 통장 같은 거거든요. 뭐 정기 예금, 뭐 정기 적금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서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크카드 우리가 ATM기에 넣어서 그냥 빼쓰는 게 그게 요금을 예금인데 그거는 기준금리가 꽤 어느 정도 올라도 요금을 예금은 이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야 아파트 힘들어. 야 그냥 나 은행으로 갈래 라고 할 때 역머니무브가 되더라도 요금을 예금으로는 안 가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도 M2로 간단 말이에요. M2라는 게 아까 말한 정기예금 같은 거요. 한 1년짜리 정기예금. 돈을 뺄 때 약간 막 해약금 같은 거 내야 되는 거. 함부로 못 빼는 거. 그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글로는 가도 요금을 예금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사에서 뭘 잘못 말하고 있는 거냐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역머니무브 돼서 아파트값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준금리 올라가서 역머니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역머니무브라고 하려면 M2 정기예금 적어도 정기예금
정도, 정기 적금 정도로는 들어가야 역 머니 무브로 딱 은행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왜? 이거 빼려면 또 자기가 추가로 해약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딱 돈이 잠겨야, 은행에 잠겨야 아파트나 어떤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돈이 딱 들어갔어. 안 나오니까. 아파트나 주식으로 갈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기사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요? 요금을 예금이 10조 늘어났다는 거잖아. 요금을 예금이 10조 늘어났다는 거예요. 요금을 예금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정기예금의 경우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21년 12월에 정기예금 잔액은 654조 9,359억 원. 전월이면 11월이죠. 11월이면 보자. 654조 9,438억. 12월에는 9,359억인데 11월에는 9,438억. 오히려 줄었네요. 무슨 소리예요? M2는 역 머니 무브는커녕 M2, 다시 말해서 정기예금, 딱 돈이 잠겨서 아파트로 갈 수 없는 돈, 그 돈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숫자를 자세히 보니까 돈이 줄어들었는데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세에 접어들었으면 12월이 11월보다, 전월보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줄어들었잖아. 93599, 9438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돈이 잠기는 M2, 정기예금 같은 거는 줄어들고 우리 지갑처럼 막 쓰는 돈, M1, 요금을 예금, 막 수시 입출금 통장 이런 거, 이런 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서 돈이 은행으로 역 머니무브 하면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기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오른 건 맞는데 돈이 잠기는, 다시 말해서 아파트값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역 머니무브는 아니고 오히려 돈이 잠기는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와서 돈을 맘대로 내 지갑처럼 쓸 수 있는 요금을 예금이 늘어났다? 이거는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징조가 아니고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징조예요. 아파트 값이나 주식값 또는 부동산 값이 오르는 징조예요. 왜?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총알 얼마 있어? 그러잖아요. 너 뭘 살 때, 야, 나 총알 얼마 있으니까 좋은 물건만 있으면 내가 살 거야 라고 할 때 요금을 예금은 총알이에요. 총알, 장전. 약간 탄창집 같은 거, 탄창집에 지금 총알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잠기기는커녕. 여기 봐요. 은행 정기예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늘어나야 잠기는 건데, 돈이 은행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나 주식으로 가려고 지금 장전되고 있는 거를 완전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하고 제가 되게 어느 정도 되게 신빙하는 기사긴 한데 조금 약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M2분의 M1, 다시 말해서 M2는 아까 말한 잠긴 돈이에요. 잠긴 돈이고 이 M1은 내 지갑에 있는 돈. 그러니까 잠긴 돈 대비해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많아. 사람들이 막 돈 빼다가 내 지갑에다가 막 탄창에다 막 총알 넣어. 그게 늘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요. 이게 어느 이제 경제학, 한국은행 다니는 교수님이 쓴 논문의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이게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M2분의 M1이거든요. 잠겨있는 돈 빼다가 막 총알집에다가 탄창에다가 장전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아파트가 오른다는 그런 논문인데, 이거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신빙성 있어요. 그러니까 신빙성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 건 맞거든요. 0.75, 1.0 오른 건 맞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힘들게 아파트 사갖고 오르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은행에 돈 넣어서 이자 받는 게 더 나으니까, 왜? 한국은행이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으니까 이자 받는 게 더 나으니까 은행에다가 돈 넣어서 이자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M2, 다시 말해서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팩트는 지난해 12월보다 지난 11월, 그러니까 오히려 11월에서 12월 되면서 줄었죠. 정기예금은, 팩트는 정기예금이 준 거고, 그러면 왜 이자가 늘었는데 정기예금이 줄어요? 이자 받으려고 정기예금 늘 것 같은데. 너무 이자가 조금 오른 거예요. 이자가 1% 정도 올라가지고 1% 정도로는 사람들이 돈 안 넣는 거예요. 아유, 그럴 바에 부동산 사지.
그럴 바에는 주식 사지. 1%는 어림도 없어. 그럼 얼마 정도 오르면 사람들이 진짜 역 머니 무브 될까요? 진짜 역 머니 무브. 진정한 의미의 돈이 잠기는 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못 가게. 여기 답은 나와 있어요. 1.5%. 2018년 11월 달에 1.5%까지 우리가 올렸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행이 1.5%까지 기준금리 올려버리니까 진짜 역 머니 무브가 일어나서 이 M1에서 M2로 역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으로. 여기서 일로 빠지면은 아파트값 오르는 거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아파트값 떨어지는 건데, 언제 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18년 11월 달에 올랐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하면 쭉 떨어진다고요. 역 머니 무브 기간이에요. 실제로 이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한 1년 정도,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한 상반기까지 한 1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75% 정도는 돼야지 꿈틀하고 1% 정도로는 아직도 총알 장전 중. 그래서 아파트 이제 이런 신문 기사 읽을 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보세요. 정기예금의 경우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요. 지난해 12월은 이만큼인데 11월 전월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전월에서 12월 갈 때 증가세니까 당연히 늘어났겠거니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이거 꼼꼼하게 안 봐요. 근데 웬일이야. 93599, 9438이야.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